LA 카운티의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700명을 넘어섰습니다. 누락된 확진자가 추가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재확산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진출로 한인 요식업소들은 깜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업소들은 단체 정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영김 후보와 데이브민 후보 모두 기금 모금에서 상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인 우편 투표율까지 치솟으면서 선거운동에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SBS 우메켄 인비테이셔널이 이번 주말 개막합니다. 지난해 활약한 최강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진검승부를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 유권자들도 우편투표 참여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 모금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한인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카운티의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늘 2,800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틀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누락된 확진자가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재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김민우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의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으로 폭증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3,600명에 이어 오늘도 2,7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한 오늘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2,773명. 사망자는 23명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류로 누적된 확진자 보고가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높은 확진자 수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적된 보고를 제외하고도 이전 700명에서 1,000여 명의 평균 확진자 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운티 내 입원 환자 수도 769명으로 집계돼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는 퍼스널 케어에 대한 실내 영업을 전격 허용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주정부의 발표 후 3일 만에 타투와 마사지샵 등 퍼스널 케어에 대한 실내 영업이 허용된 겁니다. 또 예약 없이 와이너리와 양조장을 방문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야외 영업 업소에 대한 추가 완화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고카트와 미니골프, 그리고 배틀 케이지 등의 야외 영업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LA 카운티가 보다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새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의 폴 사이먼 박사는 다음 주 관련 내용을 발표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보건국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누구나 집에서 간편히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속 검사 프로그램은 면봉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FDA 승인을 받은 검사 장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 치료제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얼마 전에 코로나에 별 효과가 없다고 한 치료제인데 미국은 첫 코로나 치료제로 인정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려 치료를 받을 당시 백악관 의료진은 렘데시비르를 투약했습니다. Yesterday evening, he received his first dose of IV remdesivir, and our plan is to continue a 5-day treatment course for remdesivir. 렘데시비르는 원래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된 정맥주사 형태의 항바이러스제인데 코로나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 FDA는 지난 5월 중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조건으로 긴급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감염 환자는 누구나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정식 승인하면서 렘데시비르는 FDA가 승인한 최초이자 유일한 코로나 치료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얼마 전 렘데시비르의 치료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There's no impact of remdesivir on survival overall, and it appears that remdesivir is not a solution to that part of the problem.
WHO의 연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나오는 등 렘데시비르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일각에선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여전히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에 FDA가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을 급하게 승인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요즘 주변에서 다저스 응원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번 월드 시리즈로 한인 요식업소들은 깜짝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한인 업소들은 단체 응원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 수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소식은 이사명 기자입니다. 월드 시리즈가 개막한 이후 주점과 식당들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주점업주는 월드 시리즈가 개막한 이후 30% 정도의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상황에서 다저스 경기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힘든데 뭐 그래도 저기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까지 올라갔으니까는 그래도 조금 보태면 되는 것 같아요. 손님들도 좋아하고 사실 밖에서 이렇게 야구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 좀. 업주들은 야구 경기로 야구 팬들이 식당이나 주점으로 몰려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테이블당 6명이 넘는 그룹 손님을 받지 않고 테이블 간의 간격도 6피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님과 손님 사이 4피트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테이블을 더 늘리고 그러지 않아요. 한 테이블에 딱 6명까지만 하고 더 그걸 안 해요. 야구하는 날은 다 차지. 예약으로 거의 한 7-80% 차지. 월드 시리즈 시작으로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 업주들은 철저한 방역을 하며 안전하게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선거일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미국 선거의 특성상 후원금은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연방 하원에 출마한 영김 후보와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 후보 등이 후원금 모금에서 상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39지구에 다시 도전한 영킴 후보. 온라인으로만 무려 200만 달러를 모금하면서 후원금은 총 5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상대 후보와 비교해도 3분기 후원금은 100만 달러 이상 앞서는 상황인데다 전국 후보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세컨 쿼터에는 거의 2배, 썰 쿼터에서는 over a million 이상을 상대보다 했습니다. 김 후보는 특히 8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전국 곳곳의 후원자들이 평균 24달러씩 기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저의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더군다나 영킴 후보가 출마한 지역군의 한인 유권자들 가운데 이미 31% 이상이 우편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하원 39지구는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튼과 부엔나팍, 브레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주 상원에 출마한 데이브 민 후보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역시 상대 후보보다 100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 격차를 보이며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민 후보 측은 온라인 선거운동만으로 200만 달러에 가까운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데이브 민 후보 지역군의 한인 유권자들도 37%가 이미 우편 투표를 마친 상황입니다. This has been over 40 years. We deserve representation. We have a real chance. I'm favored to win this race. The 한국 vote can put me over the top. 선거일이 불과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긍정적인 후원금 모금 현황과 더불어 한인 유권자들의 높은 우편 투표 참여율까지 더해지면서 한인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에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선 마지막 TV 토론은 난장판이었던 지난 토론보단 훨씬 절제된 모습이었습니다. 현안마다 입장차는 확연했는데 특히 북한 문제를 놓고 강하게 맞붙이진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엉망진창이었던 첫 토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두 후보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끼어들기를 자제했고 바이든 후보도 선을 넘는 공격은 삼갔습니다. 그러나 첫 주제였던 코로나19 문제부터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Over soon, I say we're learning to live with it. We have no choice. We can't lock ourselves up in a basement like Joe does. We're learning to live with it. Come on. We're dying with it.
because he's never said, you said it's dangerous. 대북 정책을 놓고는 꽤 긴 시간 동안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내세우자 바이든 후보는 독일의 유럽 침공 전까지는 히틀러와도 관계가 좋았다고 맞받았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북한의 핵능력 축소 동의를 전제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의사를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 free. They tried to meet with him. He wouldn't do it. He didn't like Obama. He didn't like him. He wouldn't do it. 미국 언론들은 한 후보가 말하는 동안 상대 후보의 마이크를 끈 게 효과가 있었다며 승자는 음소거 버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토론 직후 53대 39로 바이든의 승리였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대선이 11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사실상 마지막 관전 기회로 꼽혔던 이번 TV 토론이 얼마나 많은 표심을 움직였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뱅크 오브 호프와 오픈뱅크가 이번 주 3분기 실적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두 은행 모두 월가 전망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은 이원정 기자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월가 전망치를 웃도는 지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은행의 주지사 호프뱅크업은 지난 3분기에 3,049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분기 때 2,675만 달러보다 14%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자산과 예금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경비 절감을 하기 위해 지점 6곳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국도 지점 6곳이 문을 닫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오픈뱅크도 월가 전망치보다 높은 순이익을 냈습니다. 지주사 오피뱅크업은 360만 달러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분기에 242만 달러보다 118만 달러 올라간 순이익입니다. 월가 전망치를 상회하는 순이익을 거둔 한인은행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비 절감 방안을 구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 LA시가 저소득층과 노숙자를 위한 영구 지원 주택 건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LA시의회는 최근 총 2억 300만 달러의 채권 기금을 통한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타운 크랜셔 지역과 다운타운 등에 예정된 6개 건물 개발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방침입니다. 개발안이 모두 완공되면 500가구 이상이 새 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유명 의류 소매업체인 갭이 전국 220개 매장을 폐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갭은 오는 2024년까지 전국에서 쇼핑몰 내에 위치한 매장 220개를 닫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갭의 폐쇄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갭 매장의 80%가 쇼핑몰이 아닌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갭은 또 앞으로 3년 안에 북미 지역의 바나나 리퍼블릭 매장 130개도 폐쇄할 방침입니다. 네, SBS 우메켄 인비테이셔널 골프 대회가 내일 개막합니다. 지난해 SBS 기업대학 매치플레이에서 맹활약한 최강의 선수들이 다시 한번 진검승부를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미주 한인사회에서 사상 처음 펼쳐졌던 SBS 기업대학 매치플레이. 대회 내내 한인 골프 팬들이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SBS 기업대학 매치플레이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아마추어 선수들이 올해 다시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입니다. 이번 주말 시작되는 SBS 우메켄 인비테이셔널에서 최강의 아마추어 8인이 또다시 맞붙을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샌드캐년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되는 SBS 우메켄 인비테이셔널은 8명 선수들이 4계조로 나뉘어져 승부를 벌입니다. 조별 예선을 거쳐 4강전과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예선 대지는 먼저 캘코보험과 포키바, 그리고 천하보험과 코트라가 각각 같은 조에 편성됐습니다. 또 뉴스타 부동산과 지난해 준우승을 차지한 CBB은행이 한 조에서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같은 조에 속한 제임스 월드와이드와 지난해 우승팀 UBB은행은 예선부터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SBS 우메켄 인비테이셔널은 예선부터 결승까지 정경기가 중계방송됩니다.
다음 달 14일부터 공중파인 SBS 채널 18과 SBS 스타 18포인트 그리고 디렉TV를 통해 미주 전역에 방송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만 명 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싸우는 데 있어 중대한 시점이라며 각국에 즉각 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학희 기자입니다. 프랑스에서 하루에 4만 2천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4만 명대로 사상 최다 기록을 세운 지 하루 만에 이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스페인에 이어 두 번째로 누적 확진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000여 명으로 집계돼 사상 최다 기록을 썼고 스페인, 독일에서도 하루에 10,0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WHO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싸우는데 중대한 시점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are at a critical juncture in this pandemic, particularly in the northern hemisphere. Too many countries are seeing an exponential increase in cases. WHO는 지난 24시간 동안 44만 5천 건 정도의 확진 사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유럽에서 발생했다며 각국에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네, 한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도 155명으로 늘었습니다. 42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인데 보건당국은 최근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면회를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노동규 기자입니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 건물입니다. 소규모 요양원 6곳이 함께 입주해 있는데 건물 2층 행복해 요양원에서 지금까지 3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폐쇄 조치가 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건물 내 모든 요양원의 입소자와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SRC 재활병원에선 18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24명이 됐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남은 환자와 의료진 100여 명도 추가 교차 감염 우려가 있어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안양시 일가족 4명으로 시작된 감염은 안양 어르신세상 만안센터에서 22명, 군포 남천병원에서 8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34명으로 늘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들 시설에 대한 면회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다음 주부터 불법 방문 판매 업체와 투자 설명회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벌일 예정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헬로윈데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클럽 등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네, 미국에선 보호동물로 지정된 날다람쥐를 밀렵해 한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판매한 국제 밀매 조직이 체포됐습니다. 한인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며 교류하는 22명의 아이들로 모인 비영리 봉사단체인 호프 뮤직 엔젤스가 자선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오는 10월 31일 저녁 7시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통해 피아노와 바이올린, 클라리넷으로 할로윈을 맞아 메가로파니아를 연주한 곡을 공개합니다. 클럽 5주년 기념이 이번 자선 콘서트에서 마련된 기금은 전액 OC 칠드런스 하스피럴과 보이즈 앤 걸스 클럽에 기부된다며 많은 분들이 웹사이트나 이메일로 참여해주길 당부했습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식품안전현대화법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ATLA 지사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식품안전법 업데이트 내용과 신규 레이블링 규정, 식품 통관 절차 등 식품 수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한다며 종사자들이 많이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그동안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한국산 식품 수입업체 종사자로
교육비의 90%를 지원합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와 링컬 터널의 통행료가 다음 주부터 재개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코로나 사태로 3월 22일부터 중단됐던 통행료 현금 징수를 오는 26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 톨부스 운영이 재개되면서 통행료 현금 지불은 물론 카풀 할인 적용도 가능해졌습니다. 미국에서 보호동물로 지정된 날다람쥐 수천 마리를 밀렵해 한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판매한 국제 밀매 조직이 체포됐습니다. 주 야생동물보호위원회는 연방수사국과 함께 공조수사를 벌여 지난 3년간 플로리다주에서 날다람쥐 3,600마리를 불법 포획해 밀매한 혐의로 한인 백모 씨 등 일단 6명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백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한인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웨케샤 카운티 검찰은 한인 김모 씨가 지난 2018년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했으며 결국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은 항미 원조 띄우기에 적극적입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겨냥한 강한 경고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송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발의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에 이어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항미 원조 70주년 기념식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고 권력자로는 20년 만에 기념식 연설에 나선 시진핑 주석. 항미 원조는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위대한 승리였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保卫了中国人民和平生活，稳定了朝鲜半岛局势. 중국의 참전은 38선을 넘어 북중 접경까지 온 미국 때문이며 위대한 승리로 미군의 불패 신화를 깨뜨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항미 원조 정신을 이어받아 공산당을 중심으로 뭉치자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맞선 내부 결속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任何势力侵犯和分裂祖国的神圣领土，一旦发生这样的严重情况，中国人民必将予以迎头痛击. 선양과 단둥에서도 기념식이 개최됐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다큐멘터리와 기사 등을 통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평안남도에 있는 참전 중국군 묘지를 직접 참배했고 중국 내 군인 묘지에도 화환을 보내 중국과의 우호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항미 원조 띄우기는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길어질 수도 있는 미국의 압박에 대비해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임진왜란 때 한반도를 침략한 왜군이 조선인들의 기와 코를 베어가 만든 일명 귀무덤이 일본 교토에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이 각각 희생자의 넋을 위로해왔는데 처음으로 일본인들이 위령제를 열었습니다. 일본 교토 현지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일본 교토의 유명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도요쿠니 신사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숭배하는 곳입니다. 도요쿠니 신사에서 큰 길을 건너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주택가 입구에 이총, 이른바 귀무덤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희생된 조선인 12만여 명의 신체 일부가 매장된 곳입니다. 400년 한이 서린 교토 귀무덤에 일본 승려의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해 결성된 교토 평화의 모임이라는 시민단체가 일본의 오랜 잘못부터 제대로 사과하고 희생된 영혼을 위로하자며 일본인들이 직접 올리는 위령제를 처음으로 개최한 겁니다. この不幸なミミズカの歴史を正しく認識して、そして日本人の手で鎮魂すると、これが初めてできたと思っています。 오늘 위령제에선 지난 10여 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번갈아 위령제를 지내왔던 남과 북의 교민단체 인사들이 함께 헌화했습니다. 하나의 그 사제의 장이 돼가지고 더욱더 참 강요가 그냥 두터워지고 나아가야 될 그런 참 길목이 되었으면. 참석자들은 내년부터는 한국과 일본의 젊은 세대가 위령제를 함께 개최해 양국 간 화해의 뜻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교토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이번 월드 시리즈는 LA 한인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이벤트가 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의 극적인 역전승과 템파베이 최지만 선수의 월드 시리즈 진출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인 업소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0년 이상 영업해온 업소들이 문 닫는 일이 이제는 이상하게 느껴지지도 않는 요즘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 한인들이 나서서 더 많은 한인 업소를 찾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한인 업소들은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2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